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AWS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인스턴스 크기가 있죠. 인스턴스 크기라든 게 뭐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vCPU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1개, 2개, 4개, 8개. 그러니까 물리적인 코어 개수도 있을 텐데 그 코어 개수를 실제로 버추얼하게 할당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인스턴스로 잡아놓고 이거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AMD가 제노아를 이은 신규 서버용 CPU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명 베르가모인데요. 젠4를 이은 젠4C 아키텍처를 적용했는데 코어 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여기다가 하나하나의 코어 사이즈를 줄이면서 캐시를 더 얹어놓은 기존 제노아를 개량한 제노아 X라는 것도 출시를 했거든요. 2019년도에 메타가 이 AMD의 서버 CPU를 이제 가져오면서 점차 이제 서버 시장으로 AMD가 확장을 해나가는 상황인데요. 인텔이 이피션트 코어 기준의 이제 시에라 포레스트라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AMD가 또다시 이렇게 코어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서버 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용 CPU에서 AMD가 코어 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는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코어 개수로만 비교하면은 인텔보다 AMD가 훨씬 많은 게 많지만 코어 한 개당 성능은 또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가 이렇게 코어 수를 계속 늘려가는 확장 구조를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 서버 CPU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세대 에픽 서버 CPU, 코드명 제노아로 알려진 이 CPU를 통해서 AMD는 다부지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서버용 CPU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젠4 아키텍처를 일찍이 도입을 해가지고 CPU 코어가 무려 96개입니다. 인텔이 이번에 사파이어 레피즈를 내놓은 게 60개인 거에 비해서 1.5배 많은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한 코어 수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고 있겠죠. 이게 이번에 발표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번에 발표한 에픽 서버 CPU입니다. 인텔과의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AMD는 일찍이 TSMC와 패키징 기술까지 열심히 같이 논의를 하면서 파운드리 공정 게인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부분이 좀 크겠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만든 공정, 인텔 7과 인텔 4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CCD라는 이 모듈 단위의 이 코어 CPU 타일을 계속 확장시키는 이러한 칩넷 구조를 일찍이 적용을 한 탓에 점차 코어 수를 많이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AMD입니다. 근데 이제 한 소켓당 이렇게 96개의 코어다, 인텔은 6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최대 8개까지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소켓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보통 서버용 CPU를 비교할 때 2소켓 기준으로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기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96 곱하기 2 그러니까 19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2소켓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개 코어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코어 개수로 보면은 확실히 AMD가 경쟁력이 있다라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베르가모 구조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새로 발표된 베르가모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이미 제노아에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랑 비교해봤을 때의 성능이 앞서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다 좋다는 말이죠. 엔터프라이즈 리더십, 투소켓 기준으로 다 비교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코어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피션시 측면에서도 AMD가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다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9 모델에서 이미 이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소켓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거죠. 구체적인 수치는 찾아보면 나오실 테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앞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젠4 아키텍처를 수정한 클라우드 특화된 젠4C 아키텍처를 적용한 베르가모가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코드명 베르가모이고요. 4세대 에픽 서버 CPU고 저기 보십시오. 128코어입니다. 원래 96코어에서 128코어로 더 확장을 한 젠4C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2소켓 기준으로 25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코어가 지금 192개에서 256개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왜 클라우드 특화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소켓 기준으로 128코어니까 이제 256개 스레드가 있고 두 소켓 기준으로 256개의 코어 512개의 스레드를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장한 것이 바로 vCPU의 밀도가 제일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소켓 기준으로 봤을 때에 vCPU를 엄청나게 많이 때려박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vCPU, 버추얼 CPU죠. 클라우드 업체는 서버를 구축하고 여러 사용자들이 막 접속해서 이 서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이렇게 사용자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네 이 컴퓨터를 써, 듀얼 코어짜리를 써, 아니면 싱글 코어짜리를 써,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결국은 물리적인 코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쓰는 그 하나의 버추얼 CPU 단위, 이 단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클라우드 2대장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면 되겠죠. 가상 CPU, vCPU라는 걸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예요. 인프라를 구축하겠죠. 클라우드 업체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려면은 AMD나 인텔의 서버 CPU를 사오고 GPU를 사오고 이랬고 구축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CPU 기준으로 볼 때 vCPU 단위로 서비스 할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고 하기 때문에 구축 단위에서 이미 코어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유지 관리가 편할 거고 클라우드 구축에도 이제 여러 가지 효용성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AWS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인스턴스 크기가 있죠. 인스턴스 크기라든 게 뭐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vCPU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1개, 2개, 4개, 8개. 그러니까 물리적인 코어 개수도 있을 텐데 그 코어 개수를 실제로 버추얼하게 할당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인스턴스로 잡아놓고 이거에 따라서 요금을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렬 처리가 필요한 유저들은 이게 인스턴스의 CPU 단위가 굉장히 많은 거를 쓸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되고 그만큼 요금을 더 많이 내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인스턴스 종류들이 있고 코어 개수에 따라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업체는 물리적으로 서버를 구축을 해야 할 텐데 그거를 버추얼하게 서버에 할당할 때에 이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코어 자체의 성능은 또 다른 문제의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클라우드 입장에서 이러한 용이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AMD가 코수를 계속 늘리고 그래서 칩넷으로 CCD를 계속 확장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죠. 암페어의 암페어 1 같은 경우에는 소켓당 암코어가 최대 19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코어니까 X86이 대비해서 얼마 성능이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시장이 확장되면서 X86 시장보다 암코어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코어 수 자체를 많이 확장을 하면 할수록 vCPU를 여러 가지 할당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하기 쉬운다라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AMD는 이번에 베르가모를 통해서 소켓당 최대 128개 코어를 하고 있고 인텔의 현재 사파이어 레피즈 기준으로 최대 6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때 이제 렉을 형성하잖아요. 렉에 이렇게 막 꽂아서 쓰잖아요. 보통 이제 2렉 유닛에다가 4노드 셰시의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4노드짜리의 플랫폼으로 딱 꼽는다 생각해 봤을 때에 AMD 같은 경우에는 2048개의 스레드를 지원하는 하나의 거대한 머신이 탄생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단위로 클라우드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2의 자승이니까 더 뭔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 또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 내피셜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인텔은 이제 클라우드에 특화된 그리고 저전력에 특화된 이피션트 코어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요거를 이제 확장해서 차후에 시에라 포레스트에 채용해서 클라우드에 또 특화된 또 코어 수가 많은 저전력에 이런 식으로 반격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4C 아키텍처에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은 원래 제노아에 탑재된 젠4 아키텍처가 12개의 CCD를 가지고 있죠. 한 개 CCD에는 8개의 CPU 코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12에서 최대 96코어가 되었는데 젠4C 아키텍처 베르가모로 오면서 CCD 개수가 일단 12개에서 16개로 늘었고 그리고 한 개의 CCD 내에는 여전히 8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6 곱하기 8에서 128개의 코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젠4 아키텍처에서 L3 캐시를 좀 줄였어요. 그런 다음에 CCD를 더 많이 때려 박은 거야. 그러니까 땅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많은 CCD를 넣음으로써 클라우드에 더 특화된 그러니까 코어 수가 더 많이 지원되는 젠4C 아키텍처를 새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AMD가 말하기로는 젠4C에 있는 코어가 젠4 코어보다 35%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크기를 전체적으로 더 줄였다고 보니까 여기서 주변 공간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크기가 더 작아졌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동일한 IO 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아키텍처의 효율성, 재활용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빠르게 뭔가 코어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 공개된 게 바로 에픽 서버 CPU의 3D V캐시 버전인 코드명 제노아 X를 발표했는데요. 3D V캐시 기술이 적용된 CPU가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별도의 다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위에 L3 캐시를 얹는 이 V캐시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젠4 아키텍처에서 코어를 일단 최적화를 한 다음에 캐시 메모리를 최대 1.1GB까지 확장을 하는 그걸 가능케 했다는 거거든요. 제노아 X에서는 이 CCD 캐시 크기를 일단 줄이고 코어 공간을 일단 줄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캐시를 줄였는데 그 줄여서 코어를 더 공간을 넣은 다음에 3D V캐시 기술로 따로 또 SRAM을 더 박아 넣은 거예요. 캐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있는 장점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캐시에는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이제 쌓아놓고 빨리빨리 가져갈 용도로 CPU가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는 SRAM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DDR4, DDR5 같은 DIMM 액세스를 이용해서 D램까지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 캐시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캐시에는 자주 쓰는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놓을 거잖아요. 그럼 L3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내가 쓰는 거 지금 있나 이렇게 봤는데 바로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거를 저장해놓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메타가 2019년도에 AMD의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서 가져오면서 수십만 개의 AMD 서버를 이제 가져왔다는 부분 상당히 인상 깊죠. 향후에도 이제 메타는 이제 베르가모 요거를 더 가져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CPU의 안정성이나 뭐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는 다양한 비교 매트릭이 있지만 인텔과 비교해봤을 때 이미 제노아 시절부터 투소켓 기준으로는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베르가모로 넘어왔을 때 덴시티라든가 효율성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 있는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AMD가 되겠죠. 특히 클라우드이니만큼 성능도 성능이지만 코어 수에도 확장이 되고 더군다나 전력 효율성까지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ARM 진영을 의식해서 한 얘기도 있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AMD가 그리고 리사스 박사님이 한참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피션시가 결국 중요하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
AMD가 업계 표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PU에서는 엔비디아 슈퍼칩에 대항할 인스팅트 시리즈를 발표하고 또 서버 CPU에는 인텔에 대항할 새로운 CPU 베르가모 그리고 제노아 X를 출시를 하였는데요. 서버는 서버대로 그리고 AI 경쟁은 AI 경쟁대로 AMD가 현금만 좀 이렇게 짱짱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차근차근 그리고 약간 좀 심지 있게 칩넷 구조를 차근차근 적용해서 거기다가 TSMC와 잘 협력을 해서 이제 공정 개인도 잘 얻어가면서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서버 쪽에 이제 기존의 이 생태계를 꽉 잡고 있는 인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던가 벤더사들과의 협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도 향후에 이 서버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GPU 시장까지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AMD의 CPU를 또 살펴보니 새로운 아키텍처에 따른 그리고 칩넷 구조에 따른 개인이 더욱더 멋있어 보이는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도 선전하게 될지 앞으로의 AMD의 행보에 더욱더 주목하며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